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기선과 해운 동맹 개념. 요즘 뭐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가을 도중에 막 뭐 이렇게 기침도 하고 그래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환절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학습 목표는 전기선과 해운 동맹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은 규칙적으로 배를 전기 노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전기선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까지 정해진 시간표대로 운항 일정에 따라 항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기선은 정해진 기항항을 정해진 운행 일정에 따라 항해하며 주로 안제품이나 반제품, 일반함을 운송한다. 목포항에서 제주도까지 매주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출발한다. 화물을 싣고. 그것이 전기선이다. 부산항에서 어디로 출발한다. 인천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매주 있다. 뭐 이러한 거죠. 근데 이거는 특정 한 사람의 사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선은 여러 사람의 다수의 화주의 화물을 모아해서 실은 거지. 우리가 비행기로 뭐 월수금 인천공항에서 로스앤 미국으로 간다. 정해져 있잖아요. 응? 근데 누가 탈지 모르잖아. 그죠? 불특정 다수의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게 전기선이다, 배로는. 그죠? 해상운송 초기 단계에는 주로 부전기선 운행했지만 교역 확대와 조선 항해 기술의 발달로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전기선으로 취항해도 된다는 거죠. 한번 미국 가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1960년도에 배로 미국 유학 가고 막 그럴 때 배 타고 간 사람이 지금 배 타고 미국 제주도는 배 타고 가지만 미국을 배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 타고 미국도 갔어.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을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전기 노선이 개천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출발을 하는 거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전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선박회사에서 전기선과 부전기선이 있다는 거죠. 전기선은 소량 화물을 모아해가지고 해운 동맹에 의한 품목별 운임표가 정해져 있는 대로 받아서 배가 뜨는 거예요. 부전기선은 대량 화물, 광석, 석탄, 곡물, 석유 이런 거를 불특정하게 운행한다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운임이 결정된다. 그래서 부전기선은 유조선이라든지 일반 화물선이라든지 전용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기선 운송화물의 종류가 있다. 전기선. 근데 보통 화물이 있고 특수 화물이 있다. 보통 화물은 화물의 성질상 그 적부 및 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치 않는 화물. 일반적인 화물. 특수 화물은 원유라든지 양곡이라든지 화물의 성질, 형상, 중량, 가격 등의 면에서 운송, 보관상의 주의가 필요한 거, 이런 거를 특수화물이라고 한다. 응? 보통 화물은 정량 화물이 있어. 불결 화물이 있어. 액체 화물이 있어. 정량 화물은 포장이 잘 돼가지고 그 내용도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서 다른 화물과 혼재해도 마찰해도 화물이 파손식 손상될 우려가 없는 화물이다. 불결 화물은 생피, 비료, 어분, 시멘트 뭐 이런 것처럼 내용물의 성질 또는 포장 상태로 인하여 적부, 운송 중에 다른 화물에 심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화물을 불결 화물이라고 한다. 액체 화물은 유류, 식료품, 액상 또는 반액상으로 내용물을 용기에 넣은 것으로 용기의 누설이나 파손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있는 화물. 응? 뭐 이런 거를 액체 화물이라고 한다. 특수 화물은 위험 화물, 부패, 냉장, 고가, 생동 화물 이런 물이 있다. 생동 화물부터 보자고. 말, 돼지, 운송 중에 병들거나 말라 죽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동물과 식물로서 적당 장소에 실어 관리가 필요한 화물이 있다는 거죠. 위험 화물이 있는 거지. 가스, 화약류, 화물 자체의 폭발성, 발화성, 부식성, 독성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화물. 그다음에 부패성 화물. 운송 중에 환기불량, 고온, 고습 등의 원인으로 부패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화물. 야채, 과일, 계란, 어육류, 그다음에 냉장 화물. 부패 방지와 변질과 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냉장 운송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야채, 육류, 모피, 견직물. 또 화물에는 고가 화물도 있는 거예요. 금은, 화폐, 유가증권, 공예품, 뭐 이런 거. 전기선의 수출 시 운송 절차가 있다. 잠깐만. 수출 수입 시 전기선에 수출하는 전기선은 선박회사의 지점 대리점에서 선복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검량회사의 화물의 용적, 중량증명서 발행을 의뢰해서 받을 사람의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허가서를 획득한다. 해상보험 체결과 보험증권을 받고 소화인에 대한 선박회사의 선적지서를 교부받고 선적 완료 후에 성화인하에 본선 수취증을 교부한다. 선박회사는 본선 수취증과 교환으로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본선은 선적 완료 후 적부독, 선복보고서, 적합 감정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뭐 이런 절차를 겪어서 수출한다는 거죠. 수입은 수할 받을 사람이
선박회사 대리점에 선화증권이나 화물선취 보증권을 제출하고 화물 인도 지시를 획득하는 거야. 수화인은 본선 창고에 화물 인도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하면 된다. 보세구역에 양육된 화물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관세 납부 후 수입허가서를 취득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수입을 한다라는 거죠. 해운동맹. 해운동맹의 개념은 어떤 거냐. 해운동맹은 운임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연합 카르텔이라는 거죠. 해운동맹을 하는 목적이 뭐냐. 선사 간의 운임이라든지 뭐 척지 비율이라든지 부당 경쟁을 피하고 비동맹선과 경쟁에 공동 대처하며 일정한 운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자 해운동맹을 한다는 거죠. 해운동맹. 해운 국적이 조세가 싼데 배를 북쪽으로 두니까 서로 동맹을 맺어서 협업한다는 거죠. 개방동맹은 미국식이고 폐쇄동맹이 있는데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이 있다. 미국식은 동맹의 신규 가입을 신청한 선사에 대해서 배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한 신규 가입이 허용되며 그 탈퇴도 쉽게 허용된다. 입탈퇴가 자유스럽다. 유럽식은 폐쇄동맹인데 동맹이 승인할 만한 일정한 장애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해운의 이익을 해안되고 생각하면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기선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수출 대국인 것뿐만 아니라 해외를 엄청나게 나가요. 자, 어떤 인천공항이 뭐 세계 남바 몇 번에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국이 돼가지고 어떤 해운의 전기선이 많다는 거죠. 수출 중심이니까. 그래서 전기선은 정해진 기항항에 부산항에서 정해진 일정대에 따라서 완제품이나 반제품의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전기선 운행이라고 한다. 응? 근데 전기선은 불특정 다수의 화물을 모아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운송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주로 이제 배가 부전기선으로 운송되어 있지만 우리가 교육이 확대되고 조선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최첨단 장비를 갖춘 항만이 전기선으로 취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운송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기선과 부전기선으로 나눈다는 거죠. 전기선은 소량 화물들을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해운동맹에 의해서 품목별 운영표가 정해져 있는 대로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에 운송하는 절차가 전기선이다. 부전기선은 대량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요와 공급이 결정될 때 운항을 한다는 거죠. 특정한 요구가 있을 때 운항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유조선이나 일반 화물선, 전용선, 자기가 전용. 뭐 석탄은 또 석유는 급에는 계속 석유만 실어야지. 다른 우리 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용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전기선은 뭐냐? 정해진 기항항을 정해진 운행 일정에 따라 항해하며 주로 완제품이나 반제품의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게 정비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